뮤지컬 웅녀를 세계 무대에 올리자. 나는 오래전부터 단군의 기록을 연극이나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후손 대대로 물려줄 소중한 역사일수록 딱딱한 책 속에 활자로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연극이나 영화로, 춤이나 노래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많은 작가와 감독, 연출가들이 있으니 민족의 시원에 대한 이야기를 스크린이나 무대에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이가 적지 않을 텐데 그런 연극이나 영화가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해서 글을 좀 쓴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단군을 주제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떠냐고 강권하는 형편이었다. 어느 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다시 이 이야기를 화제에 올렸더니 한 제자가 내게 뮤지컬 명성황후를 보았느냐고 물었다. 신문과 TV에서 여러 차례 기사를 본 적은 있지만 직접 관람하지는 못했다. 명성황후는 힘차고 감동적인 뮤지컬이었다고 한다.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된 명성황후가 혼백으로 나타나 무대 뒤편에서 힘차게 발을 구르며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외치는 마지막 합창 때는 모든 관객들의 가슴이 뜨거워져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우리의 상고사는 지배가 아닌 교화의 역사다. 나는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웅녀의 이야기를 그와 같은 뮤지컬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정말 웅녀를 뮤지컬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꿈이 2004년에 드디어 이루어졌다. 단군 왕검의 탄생을 배경으로 한 한웅과 웅녀의 이야기를 다룬 순수창작 뮤지컬 하늘의 연인 웅녀가 10월 3일 개천절부터 일주일간 국립극장 무대에 올랐던 것이다. 대학로 3040 세대의 대표 주자로 인정받는 최용훈 씨가 연출을 맡았고 시나리오는 청소년 드라마 반올림으로 잘 알려진 박선자 작가가 맡았다. 특히 박선자 작가는 이 뮤지컬을 위해 당분간 방송작가 활동을 접을 만큼 온 정성을 쏟아주었다. 글 쓰는 사람들한테 단군이나 웅녀를 소재로 뭘 하나 써보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난색을 표하곤 했는데 그 작업에 선뜻 발벗고 나서준 박선자 작가와 최용훈 연출 및 출연진과 스태프들에게 가슴 깊이 고마움을 전한다. 웅녀야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섬길 만한 진정한 국모다. 우리 역사에는 훌륭한 여성이 많이 등장하지만 나는 웅녀만큼 위대한 여성의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 웅녀는 단군의 어머니이기 전에 인간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간 완성의 한 원형이다. 교과서에 실린 단군 신화에는 웅녀에 관한 이야기가 단 몇 줄밖에 나오지 않는다. 곰과 호랑이가 한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간청했더니 한웅이 둘에게 쑥과 마늘을 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 일렀고 이를 충실하게 지킨 곰만이 21일 만에 사람이 되어 한웅과 결혼, 단군을 낳았다는 내용이다. 역사학자들은 한웅과 웅녀의 결혼을 하느님을 숭배하던 시족마을과 곰을 숭배하던 시족마을이 연맹체를 형성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또 웅녀에게서 한민족의 인내와 끈기, 저력의 원형을 끌어내기도 한다. 한단고기를 비롯한 민족 사서들의 기초해 단군 신화를 재해석하자면 단군 신화에 나오는 한웅은 마지막 18대 한웅으로 그는 지방을 순회하며 가르침을 폈다. 한웅은 당시 한반도와 만주 전역을 아우르는 부족연맹국가의 군주였다. 한웅이 다스리는 12부족 가운데는 곰을 토템으로 모시는 웅족, 호랑이를 토템으로 모시는 호족 등 여러 부족이 있었는데 그들의 문화는 한웅이 머무는 곳의 문화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져 있었다. 한웅이 지방을 다니며 가르침을 펴던 중 웅족의 한 여인 웅녀와 호족의 한 여인 호녀가 한웅을 흠모하게 되었다. 그들은 한웅의 풍모와 그의 정신을 존경하여 자신들도 한웅의 나라에서 살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한웅은 그들에게 100일 동안 근신하며 수행을 하라고 일렀고 웅녀만이 수행의 정진의 뜻을 이루었다. 이때의 웅녀는 단지 한 인간이 아니라 부족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며 한웅이 여러 부족의 연맹체를 구성하여 나라를 탄생시킨 과정과 그 나라가 단군에게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유사의 단군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다. 단군 왕검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신화라는 형식을 빌어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신화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민중의 이야기다. 그래서 신화의 내용이 현실 역사와는 상관없이 지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일 뿐이라고 믿는 입장이나 현실 역사를 100% 그대로 담은 진실이라고 믿는 입장이나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도 개천절날 TV에서는 아직도 곰과 호랑이가 나오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많은 동화책이 웅녀를 허리 아래로는 곰이고 몸통만 여자인 괴물로 묘사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나는 웅녀의 이야기에서 자기 극복과 인간 완성을 향한 강렬한 의지를 느낀다. 웅녀가 컴컴한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로 상징된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도달한 사람은
자신의 육체만을 나라고 생각하는 좁은 세계관과 이기적인 욕망을 뛰어넘어 홍익인간의 큰 마음을 지닌 한웅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의미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던 사람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뜻을 품음으로써 자신의 삶의 지평을 넓히는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다. 한웅이 웅녀를 도와 수행에 정진하도록 이끌었듯 단군 시대의 역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한 역사가 아니라 뒤떨어지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 그들을 변화시킨 교화의 역사였다. 나는 그러한 사실에 큰 감동을 느낀다. 우리에게 상고사가 중요한 이유는 단지 민족의 시원이기 때문도 아니요, 광활한 대륙을 영토로 가진 역사이기 때문도 아니다. 우리의 상고사의 지배가 아닌 교화의 역사, 화합과 평화의 세계관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약탈과 지배의 서양 신화를 넘어서 단군 신화에는 한웅이 홍익인간의 뜻을 품고 지상에 내려올 때 아버지 한인으로부터 천부인을 받았다는 구절이 있다. 이 천부인은 신성한 권위를 상징하는 징표로 검과 거울과 방울 세 가지를 뜻한다. 검은 관념과 나쁜 습관들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인간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라는 의미야. 거울은 태양과 같이 인간의 마음을 밝게 비추라는 의미야. 방울은 명징한 방울 소리처럼 진리를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라는 의미야. 한웅이 받은 천부인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거나 지배하는 무기가 아니라 내면의 신성을 일깨워 교화시킬 수 있는 신성한 힘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서양 문화의 바탕을 이루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우라노스, 크로노스, 제우스 등의 신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죽이는 혼돈과 갈등이 계속된 끝에 제우스가 지상을 차지한다. 바빌로니아 신화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마르둑이 지상에 있었던 가이아라는 신을 죽이고 지상계를 차지한다. 이런 신화들은 서구의 이분법적이고 패권적인 역사의 정신적 바탕이 되었다. 반면에 우리의 단군 신화는 약탈과 지배가 아니라 조화와 화합, 교화와 포용의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는 가르침의 신화다. 이는 교화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뮤지컬 하늘의 연인 웅녀가 명성황후와 같은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몇십억의 제작비를 들이고 인류 간판 스타가 출연하는 초대형 뮤지컬과는 비교 자체에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늘의 연인 웅녀는 우리 민족의 시원에 대한 자부심을 전해준 최초의 뮤지컬이었고 우리 상고사를 소재로 한 예술창 작품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제작에 더 많은 공을 들인다면 세계인들이 감동할 만한 제2의 명성황후를 만들어내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단군과 웅녀의 이야기에 담긴 시간과 공간은 얼마나 깊고 넓고 웅혼한가? 또 그것을 우리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서 오늘의 이야기로 만들어보는 것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하늘의 연인 웅녀를 세계 무대에 올려 그 감동을 세계인과 함께 나눌 날을 꿈꾸어 본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헌 이사장에 져서 한국인에게 고함 중에서